안녕하세요. 쇼핑 강사 서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안 좋아요. 몸살로 출근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목이 아직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쇼핑 강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시리즈 하고 있죠? KRSC. 그 시리즈에서 제 세 번째 시간인데 상품 등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KRSC를 어떤 개념인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글로벌 SKU가 있고 샵 SKU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SKU는 임시예요. 그죠? 나중에 전체 샵에다가 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미리 리스팅을 하는 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KRSC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글로벌 SKU를 만드는 방법 1단계, 샵 SKU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되는데 이 단계, 샵 SKU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퍼블리싱, 게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먼저 글로벌 SKU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하는 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KRSC에 로그인을 하셔야죠. 메인 서브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했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즉 그 뒤에 땡땡 메인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프로덕에서 글로벌 SKU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dd a Global SKU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카테고리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파도 타기에서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이걸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쇼피가 지정을 해놨던 그 카테고리와 내가 찾아서 들어간 카테고리가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A가 답이야. A-1이어야 돼. 그런데 쇼피가 지정을 해놓은 건 A-4인 경우, 이렇게 다르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만약에 이렇게 달라지면 카테고리 스팸이라고 하는 것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페널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이렇게 파도 타고 클릭해서 넘어가지 말고 프로덕트 네임에다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입력을 하셔라. 일반 명사를 입력을 하시는데 다만 짧게는 입력을 하셔봤자 안 돼요. 최소 15자 이상 그렇게 입력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시로 라면을 해볼까요? 한글로 치면 안 되죠? 누들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짧아서 안 나오죠. 그러면 이 뒤에다가 우리가 그냥 원산지 Made in Korea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개가 돼서 나오죠. 얘네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가장 내 거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Ready to eat이라고 하는 우리 간편식품이니까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알아서 카테고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Next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올리셔야죠. 이미지는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이미지는 최대 9장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메인 커버 이미지 올리시고 나머지 것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1024 곱하기 1024 정도의 큰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미지는 한 장당 2메가 넘어가면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JPG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네임이에요. 카테고리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막 아무렇게나 적은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쓰셔야죠. 어떻게? 여러분의 브랜드명.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만 적어 볼게요. 브랜드명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당연히 적으셔야죠. 그 다음에 뭐 맛이 있으면 맛 적으시고 용량이 있으면 용량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향이 있으면 향 같은 거 적으시고 남녀노소 여성용이면 그런 것들 여성용 같은 거라니까 이런 것들 성별도 필요한 상품이라면 적으시고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산지 넣으시려면 원산지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180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싱가포르 셀러센터 그동안에 계속 썼던 거기에는 250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80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웬만하면 180자로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80자가 넘어가면은요, 실제 고객 사이트에서 봤을 때 제목이 점점점으로 나오니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5,000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하시면 이거 3,000자까지 하시면 좋겠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3,000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00자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나라마다 전부 다 약간씩 그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봤자 보지도 않아요. 3,000자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3,000자까지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이제 어떠한 내용을 넣느냐는 상세 설명 같은 것들을 넣으실 때 눈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이 있게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이띄기 같은 것들 줄 네임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모지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그 아래에 해시태그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니까 하시되 다만 몰셀러 분들은 해시태그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쇼피는 신규셀러라고 할지라도 영상을 다 올리실 수 있지요. 다만 이 영상을 저는 너무 길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쇼피에서는 1분 이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1분 너무 길어요. 제가 봤을 땐 1분 안 봐요. 20초, 30초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시고 용량 자체가 30메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도 작아야 되니까 너무 크게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란이 달라져요. 필수 기재사항 부분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저는 웬만하면 기재를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노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필수 기재사항을 한번 보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가 있죠. 자, 딱 클릭을 해봤을 때 내가 입력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내 여기에 쭈루루 리스트에 나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임의로 입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임의로 입력할 수 없죠. 임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nvalid attribute라고 하는 걸에 걸려서 상품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inactive가 되지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기재하실 수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브랜드 등록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코리아 셀러 센터로 오면서 조금 기간이 길어졌어요. 원래 싱가포르 셀러 센터에서는 여기에서 하단에 add new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클릭해서 그 싱가포르 셀러 센터에서 바로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코리아 셀러 센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래 제공을 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신청이 등록까지 약 30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완료될 때까지 나는 리스팅을 못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코리아 셀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노 브랜드가 최상단에 있어요. 노 브랜드로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 등록 신청을 하신 후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브랜드명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죠. 자, 저는 지금 식품을 골랐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실제로는 유효기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적어달래네요. 원산지는 우리 코리아 적어주시고 쉘프 라이프가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전체 그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크 오리진 이 항목은 원래 음식에는 지금 현재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돼지고기가 어디 거냐라는 거를 별도로 묻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식품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수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식일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한국 거면 한국 거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는 베리에이션을 눌러주시는데 베리에이션이 없으면 베리에이션은 없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베리에이션이 2개까지 가능하지요. 예를 들자면 크기와 색상 뭐 이렇게 2가지 이 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의 네임 부분은요. 어떤 거를 기재를 하시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테마를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테마인데 예를 들어서 1개짜리와 3개짜리 뭐 5개짜리 이렇게 하고 싶다. 판매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퀀티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션은 테마에 맞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개다. 그러면 1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죠. 3개. 그 다음에 또 5개.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2는 나는 없다.
그럼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variation information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개, 세 개, 다섯 개가 전부 다 가격이 같다, 재고 수량도 같다, 아니면 뭐 스큐 번호도 같다라고 하면 요 윗부분에 입력을 해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면 되시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죠. 한 개 값과 세 개 값과 다섯 개 값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옵션을 했는데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면 일괄 적용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variation list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여러분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SKU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SKU, 여러분 임시 리스팅 아시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기본 통화를 USD를 했느냐 아니면 KRW, 코리아 원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USD 혹은 코리아 원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통화를 USD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USD로 지정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한 개 판매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받겠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 하나를 할 때에는 2달러를 받겠다. 뭐 3달러를 받겠다. 3개짜리를 할 때에는 5달러를 받겠다. 5개짜리를 할 때에는 10달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스탁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수량을 그대로 마음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SKU는 이거는 사실 안 넣으셔도 되는 건데 웬만하면 저는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상품 관리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껏 하시면 돼요. 저희는 펜글로벌이라서 FG 그냥 이렇게 맨 앞을 넣고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얘는 002가 되겠죠? 같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SKU는 상품마다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퀀티티에 여기 지금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베리에이션의 메인 이미지입니다. 베리에이션의 메인 이미지를 하나씩 더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기재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g으로 생각을 하죠. 150g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기재는 지금 kg이에요. 그래서 항상 환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베리에이션이 되면 무게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 따른 게 달라지면 베리에이션도 원래는 그거에 따라서 무게가 3개가 이렇게 나오도록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무게를 달리 기재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쇼피의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달라진다 라고 하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지금 한 개, 세 개, 다섯 개예요. 그러면 한 개일 때의 무게와 다섯 개일 때의 무게가 정말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냥 100g, 200g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분리를 해서 리스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500g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0.5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슬 사이즈는 이제 포장에 대한 크기인데 이거는 실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어서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안 적으면 나중에 이제 계속 기재를 해라라고 떠요. 그러니까 기재를 해주시면 좋죠. 그냥 저는 20cm, 15cm, 뭐 10cm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측정을 하셔서 기재를 하시되 기재 시의 기준은 센티미터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웨이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무게를 기재를 하실 때에는 박스의 무게를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 상품의 무게보다는 그것을 박스에 넣었을 때 무게가 얼마인가. 왜냐? 그래야지 이게 지파지에서 또 자기네들이 재거든요. 그런데 셀러가 제공을 한 무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500g이라고 했는데 800g, 900g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빈 상자구나 아니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제재를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박스에 넣어진 것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others에 days to ship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옛날에는 프리오더냐 아니냐 이렇게 yes, no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싱가포르 셀러 센터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2일에서 3일을 넣거나 아니면 5일에서 10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2일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것은 프리오더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7일을 넣는다 그러면 이게 프리오더가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프리오더 말고 그냥 일반 상품으로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죠. 프리오더는 핸드메이드 같은 거 특정 상품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리스팅 제재 조치도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나에게 돈 들어오는 시간이 정산되는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별로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은 new와 used가 있는데 new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페어런트 스큐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스큐도 사실은 옵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우리가 위에서 개별 상품의 스큐를 적었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묶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위의 상품 관리 번호예요. 예를 들자면 FG의 푸드의 01이다. 그러면 푸드 첫 번째 상품에 그 아래 하위에 3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주시는데 각 마켓에 어떻게 게시를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2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시고 싶다. 내가 몇 개를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그 크리에이트 앤 퍼블리시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크리에이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지금 만든 거 하나를 게시를 하시는 게 돼요. 개별 게시예요. 그러니까 일괄 게시를 하느냐 개별 게시를 하느냐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 연동을 해놓은 여러 개의 마켓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7개 마켓을 다 연동을 해놓으셨으면 7개 마켓이 여기 다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게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켓에 클릭을 해주십니다. 각각 클릭을 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각의 각 마켓에 얼마를 넣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저는 지금 베트남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금액들이 있어요. 이 금액들은 내가 이미 여러분들 저랑 같이 다 이미 기본 환율 다 설정했고 그 다음에 조정 환율까지 다 설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쇼피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 이 금액 싫은데? 라고 하고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바꾸실 거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컨펌 눌러주시면 각각 알아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이제 개별 방식이고요. 만약에 내가 개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고 싶다. 위에 퍼블리시 샵 여기 프로덕트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퍼블리시 샵 스큐라고 나와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칭을 할 거니? 라고 나옵니다. 어느 국가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번에는 나라는 반드시 한 번씩밖에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재를 저는 이번에는 필리핀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dd New Product 하셔서 여기에서 내가 각 나라에 올리고자 하는 것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컨펌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아까처럼 이 상품은 얼마에 판매할지를 별도로 적으셔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그대로 하신 다음에 컨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나라는 하나만 했잖아요. 나머지 또 하신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아니면 베트남 또 각각 이렇게 나라별로 한꺼번에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개별로 할 때에는 그 개별 상품을 여러 국가에 쫙 다 한 번에 할 수 있었고,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할 때에는 국가별로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상품 등록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게시하는 부분만 추가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으로써 상품 등록 방법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